새벽 5시 적막한 공기를 가르는 지퍼 소리에 은채는 눈을 떴어요. 옆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고 거실에서 들려오는 부스럭거리는 소음이 신경을 긁었죠. 은채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죽였어요. 벌써 3번째였거든요. 남편 박정우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짐을 싸서 나가는 날 말이에요. 은채야, 일어났어? 정우가 침실 문을 빼꼼히 열며 물었어요. 은채는 대답 대신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죠. 정우는 서둘러 넥타이를 매고 있었어요. 그 손놀림이 어찌나 신났는지 정말 업무 때문에 나가는 사람 같지가 않았죠. 출장, 언제 결정된 거야? 어제 저녁까지 아무 말 없었잖아. 은채의 낮은 목소리에 정우는 짐짓 당황한 척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어휴, 말도 마. 어제 밤늦게 갑자기 연락이 왔더라고. 위에서 까라면 까야지 어쩌겠어. 미안해, 정신이 없어서 미리 말을 못했네. 은채는 남편의 그 뻔한 거짓말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한두 번 속은 게 아니니까요. 정우는 은채의 시선을 피하며 가방을 챙겼죠. 몇 주나 가는데? 이번엔 좀 길어? 한 달 정도? 아니면 일이 더 길어져서 좀 더 걸릴 수도 있고. 상황 봐서 연락할게. 정우의 대답은 늘 그렇듯 애매하기 짝이 없었어요. 출장지나 숙소 이름 하나 말하지 않는 그 태도에 은채는 입술을 살짝 깨물었죠. 그때 정우가 갑자기 멈칫하더니 은채를 돌아봤어요. 참, 은채야. 우리 집 서류 보관함 어디 뒀지? 혹시 몰라서 확인 좀 해두려고. 은채는 그 질문에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어요. 정우가 집안 서류에 관심을 가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서류는 왜? 갑자기 필요한 거라도 있어? 아니, 그냥 내가 올해 집을 비우니까 혹시 급한 일 생기면 너한테 알려줘야 할 수도 있잖아. 위치만 좀 알려줘. 서재 책장 2번째 서랍이야. 근데 당신이 찾을 일은 없을 거야. 이 집 당신 명에 하나도 없는 거 알지? 전부 내 명이니까 당신이 건드릴 거 없어. 은채는 담담하지만 단호하게 쐐기를 박았어요. 정우는 순간 당황한 듯 머뭇거리더니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알았어. 그럼 나 먼저 갈게. 늦겠다. 현관으로 향하는 정우의 뒷모습은 가볍기만 했어요. 은채는 천천히 그 뒤를 따라 나갔죠. 구두를 신던 정우가 마치 큰 배려라도 하는 양 한마디 덧붙였어요. 출장 중에 연락 잘 안 될 수도 있어. 시차도 있고 회의가 워낙 빡빡해서 말이야. 급한 일 있으면 나 대신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 알았지? 정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닫고 나갔어요. 덜컥하고 잠기는 문소리와 함께 집안은 순식간에 정적이 찾아왔죠. 은채는 홀로 남겨진 거실에서 작게 중얼거렸어요. 또 시작이네. 지겹지도 않나 봐.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켠 은채는 남편이 보낸 출장 일정 메시지를 띄웠어요. 3년 전, 그리고 1년 전. 남편이 바람을 피우다 걸리기 직전마다 보냈던 메시지들과 패턴이 소름 끼치도록 일치했죠. 공항 사진 한 장, 비행기 티켓 캡처 하나 없는 그 허술한 거짓말을 은채는 이미 다 꿰뚫고 있었어요. 정확히 3시간 뒤 예상대로 휴대폰 진동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시어머니 영자였죠. 은채야, 나 지금 너희 집 가는 길이다. 집에 있지? 인사도 없이 본론부터 던지는 영자의 목소리는 잔뜩 들떠 있었어요. 은채는 휴대폰을 귀에서 살짝 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어머님, 이 아침에 갑자기요? 무슨 일이신데요? 무슨 일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에 가는데 이유가 있어야 하니? 나 지금 택시 탔으니까 1시간 뒤에 도착한다. 문 열어놔.
영자는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남편이 나간 지 딱 3시간 만에 들이닥치는 시어머니라니. 이건 우연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작전이었죠. 1시간 뒤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어요. 문을 열자마자 영자는 큰 보따리와 가방을 든 채 안으로 들이닥쳤죠. 어휴, 날씨가 왜 이렇게 덥니게? 예, 은채야. 에어컨 좀 빵빵하게 틀어봐라. 사람 죽겠다. 인사는커녕 거실 상전처럼 자리를 잡고 앉는 영자를 보며 은채는 차분하게 물었어요. 가방은 왜 이렇게 커요? 어디 여행 가세요? 여행은 무슨? 정우 출장 갔다며? 너 혼자 있으면 무섭고 심심할까봐 내가 며칠 자고 가려고 짐 싸왔다. 잘했지? 영자는 당연하다는 듯 소파에 가방을 던져 놓았어요. 은채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꾹 참고 주방으로 가서 물을 떠왔죠. 어머님, 물 드세요. 근데 아가씨는요? 아가씨 사업 바쁘다고 안 하셨어요? 미정이는 요즘 사업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 나한테 그러더라. 올케 언니한테 연락 자주 드리고 잘 좀 챙겨주라고. 걔가 마음이 얼마나 비단결 같은지 몰라. 영자는 물을 들이켜더니 은근슬쩍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은채를 빤히 쳐다보며 목소리를 낮췄죠. 그나저나 은채야, 너 미정이 사업 이야기 좀 들었니? 요즘 자금 사정이 조금 거시기하다던데. 아니요, 전혀요. 무슨 일이 있나요? 은채가 시치미를 떼자 영자는 기다렸다는 듯 말을 쏟아냈어요. 글쎄, 투자자가 갑자기 돈을 뺀다고 해서 애가 지금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우리가 가족인데 이럴 때 모른 척하면 안 되는 거잖니? 그래서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은채의 직설적인 물음에 영자는 옳거니 하며 무릎을 탁 쳤어요. 별거 아냐. 미정이가 대출을 좀 받으려는데 네가 보증만 좀 서주면 돼. 큰 돈도 아니고 한 3천만 원 정도라더라. 네 명의로 된 것들이 많으니까 너만 오케이 하면 금방 나온대. 은채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자기 아들은 바람 피우러 해외 가고 시어머니는 며느리 재산을 털어 딸 사업 자금을 대라고 압박하는 꼴이라니요. 안 됩니다, 어머님. 보증은 절대 못 써드려요. 은채의 단호한 거절에 영자의 눈이 뒤집혔어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보증을 못 써줘? 신우이가 죽게 생겼는데 올케라는 애가 입에서 나올 소리니? 당연히 못 해드리죠. 제 신용을 왜 아가씨 빚 갚는 데 씁니까? 저도 제 앞가림해야죠. 남이라니. 가족끼리 돕고 사는 게 도리 아니냐? 너 지금 정우 없다고 시어머니 말을 우습게 듣는 거야? 영자가 소리를 지르며 소파를 내리쳤어요. 하지만 은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영자를 똑바로 응시했죠. 어머님, 저 재무팀에서 15년 일했어요. 아가씨 사업 계획서요? 제가 예전에 봤을 때 이미 망할 징조 보였어요. 안 되는 사업에 돈 쏟아붓는 건 돕는 게 아니라 같이 죽자는 거죠. 네가 뭘 안다고 잘난 척이야. 네가 사업을 해봤어. 뭘 해봤어? 꼬박꼬박 월급이나 받는 주제에 그 꼬박꼬박 받는 월급으로 이 집 대출금 갚고 어머님 용돈 드리고 우리 집 살림 꾸려가는 거예요. 정우 씨는 생활비 한 푼 안 보태는 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은채의 팩트 폭격에 영자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그건 정우가 사업 구상하느라 그런 거고. 아무튼 너 이렇게 인정머리 없이 굴면 나중에 정우 얼굴 어떻게 보려고 그러니? 보지 마세요. 저도 이제 한계니까요. 그리고 어머님, 이런 대접 받기 싫으시면 제 집에서 그만 나가주세요. 저 오늘 쉬어야겠거든요. 은채는 차갑게 현관문을 가리켰어요. 영자는 분에 못 이겨 씩씩거리며
짐 가방을 낚아챘죠. 너 오늘 이 일 절대 안 잊는다. 정우 오기만 해봐. 아주 사단이 날 줄 알아. 영자가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은채는 홀로 남은 거실에서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 메모장을 열었죠. 시어머니 방문. 신우이 보증 요구 거절. 갈등 시작. 은채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영자의 뒷모습을 보며 다짐했어요. 이제껏 참고 살았던 세월은 끝났다고. 남편의 외도와 시댁의 만행을 한꺼번에 되돌려줄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 시어머니가 한바탕 난리를 피우고 나간 지 이틀 만에 영자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엔 연락 한 통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이닥쳤죠. 은채는 거실 식탁에서 하반기 재무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어머님, 연락도 없이 어떻게 오셨어요? 내 아들 집인데 내가 오고 싶을 때 오는 거지. 무슨 허락이 필요하니? 인사도 대충 해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영자는 구두를 벗어 던지듯 벗어놓고는 씩씩거리며 식탁으로 다가왔어요. 그러고는 들고 있던 가방에서 두툼한 노란 서류 봉투를 꺼내 은채의 코앞에 툭 던졌죠. 은채는 서류 봉투를 보지도 않고 영자의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만 가만히 응시했어요.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차는 무슨... 야, 은채야.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너 명예 좀 쓰자. 가족끼리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영자는 팔짱을 딱 끼고는 마치 엄청난 은혜라도 베푸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은채는 천천히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죠. 명의라니요? 무슨 용도로 쓰시게요? 그게 뭐가 중요해? 미정이가 사업하는데 좀 필요하다니까 그냥 협조 좀 해줘. 다 가족 잘 되자고 하는 짓 아니니? 영자가 당연하다는 듯 몰아붙이자 은채는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내려 했어요. 그러자 영자가 다급하게 손을 뻗어 서류를 꾹 눌렀죠. 볼 거 없어. 그냥 맨 뒷장에 여기 포스트잇 붙은 데다가 서명만 하면 돼. 복잡하게 읽어봤자 네가 뭘 알겠니? 어머님, 제가 뭘 모르는 사람처럼 보이세요? 제가 회사에서 하는 일이 이런 서류 검토하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사인하라는 말씀은 하지 마세요. 은채가 서늘한 눈빛으로 쳐다보자 영자는 움찔하며 손을 뗐어요. 서류를 꺼내보니 가관이었죠. 장마다 노란색 포스트잇이 붙어 있는데 정작 중요한 대출 금액이나 이율은 공란으로 비워져 있었어요. 액수가 비어 있네요. 이건 백지 서류나 다름없는데 어디에 쓰시려고요? 그건 나중에 은행 가서 정해지는 거야. 일단 네 서명부터 있어야 일이 진행될 거 아냐. 미정이가 지금 부도나게 생겼다는데 너는 한가하게 숫자 타령이나 할래? 영자가 식탁을 쾅 치며 소리쳤어요. 은채는 차분하게 서류를 넘겨 다음 장을 확인했죠. 어머님, 이거 연대보증 각서잖아요. 그것도 포괄근저당 설정 서류까지 섞여 있네요. 그래서 그게 뭐 큰일이라도 나니? 미정이가 돈 벌어서 갚으면 그만인걸. 문제가 아주 많죠. 액수도 모르는 빚을 제가 제 목숨줄 걸고 책임지라는 건데 제가 바보예요? 아가씨 사업 지금 정확히 상태가 어때요? 부채가 얼마길래 제 명의까지 끌어다 쓰시려는 거냐고요. 은채의 조목조목 따지는 말에 영자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어요. 이게 보자 하니까 가족 돕는 게 그렇게 아까워? 너 대기업 과장이라며. 그 정도 돈은 네 월급으로 충분히 감당되잖아. 영자의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은채는 헛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터진 은채를 보며 영자는 더 기세등등하게 소리를 질렀죠. 제 월급이요? 어머님, 제 세전 월급이 350만 원이에요.
거기서 세금 떼고 보험료 떼면 손에 쥐는 건 더 적다고요. 그 돈이 그렇게 우스우세요? 그래도 네 명의로 된 이 비싼 집이 있잖아. 그걸 담보로 잡으면 미정이 금방 살아나. 이미 이 집에 대출이 2억 3천만 원이나 끼어 있어요. 제가 지난 1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갚아온 제 재산이라고요. 남편은 영업 핑계로 생활비 한 푼 안 주는데 제가 시댁비까지 떠안아야 해요? 그건 니들 부부 사정이지. 시어머니가 이만큼 부탁하면 예하고 듣는 신용이라도 해야 할 거 아냐. 영자가 벌떡 일어나 손가락질을 해댔어요. 은채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집어넣어 영자 쪽으로 밀어버렸죠. 절대 못합니다. 제 명의는 단 한 글자도 못 빌려드려요. 어머님,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너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니? 정우한테 당장 전화할 거야. 네 남편이 이 꼬락서니 알면 널 가만히 둘 것 같아? 영자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스피커폰으로 울리는 신호음이 거실에 가득 찼죠. 두 번의 시도 끝에 겨우 정우가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왜 또 전화야? 나 지금 바쁘다니까. 정우야, 너 지금 당장 비행기 타고 날아와라. 네 마누라가 완전히 미쳤어. 내가 지 시누이 좀 돕자는데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내쫓으려고 한다. 영자가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지만 전화 너머 정우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엄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은채 명예 건드리지 말라고요. 저 지금 해외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없어요. 그런 일로 전화하지 마세요. 박정우, 너 지금 마누라 편드는 거야? 네 동생이 죽게 생겼다는데. 편드는 게 아니라 엄마가 비상식적인 거예요. 제 명의도 안 되는데 은채 명의를 왜 써요? 저 회의 들어갑니다. 끊어요. 전화가 뚝 끊기자 거실엔 정적이 감돌았어요. 영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휴대폰을 내려다보다가 이내 그 화살을 은채에게 돌렸죠. 네가 우리 정우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원래 우리 아들 저런 애 아니었어. 다 네가 뒤에서 조종한 거잖아. 남편은 원래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어머님. 자기한테 피해 오는 일은 절대 안 하죠. 어머님이 아들을 너무 모르시네요. 그리고 아가씨가 망하는 건 아가씨 무능함 때문이지 제 책임이 아닙니다. 이 냉혈한 같은 것, 피도 눈물도 없는 것, 너 두고 봐. 내가 그냥 안 넘어가. 영자는 서류 봉투를 낚아채듯 집어들고 현관으로 돌진했어요. 문을 부술듯이 쾅 닫고 나가는 소리에 집안이 울렸죠. 은채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소파에 몸을 기댔어요. 그때 휴대폰 진동이 울렸어요. 신우이 미정의 문자였죠. 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엄마한테 다 들었어요. 가족인데 보증 하나 못 써줘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요? 언니가 사람이에요? 은채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아가씨, 억울하면 본인 사업 계획서랑 최근 3년치 재무제표 보내세요. 검토해보고 수익성 있으면 개인적으로 투자 고려해 볼게요. 그럴 자신 없으면 연락하지 마세요.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은채는 휴대폰을 던져두고 눈을 감았죠. 이제 시댁 식구들이 본색을 드러냈으니 자신도 때가 되었다는 것을 직감하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정우가 출장을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은채는 회사에 반차를 냈어요.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지만 은채의 머릿속은 이미 폭풍 전야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거실 테이블에 노트북을 펼친 은채는 가장 먼저 금융감독원 상담센터 번호를 눌렀어요. 어제 시어머니가 들이밀었던 그 흉측한 노란 서류들의 정체를 법적으로 완벽히 확인해야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연대보증과 관련해서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상대방이 금액을 공란으로 둔 채 서명을 요구한다면 어떤 위험이 있나요? 은채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수학이 넘어 상담원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죠. 고객님, 그건 백지 보증이나 다름없습니다. 채무자가 나중에 어떤 금액을 적어 넣든 보증인이 전액 책임지겠다는 뜻이에요. 특히 가족 간에 이런 식의 요구가 있다면 절대 응하시면 안 됩니다. 보증인의 모든 재산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계약이에요. 상담원의 경고를 들으며 은채는 메모장에 펜으로 숫자를 적어 내려갔어요. 연대보증. 그것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남의 실패에 저당 잡히는 일이었죠. 전화를 끊자마자 은채는 이번엔 주거래 은행의 부동산 대출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제 명의 아파트인데 현재 추가 대출 가능 금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싶습니다. 잠시만요. 고객님 성함이랑 주소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2억 3천만 원 설정되어 있으시고요. 시세가 많이 올라서 추가로 8천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고객님, 혹시 한 달 전쯤에도 조회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 지점이 아니라 다른 지점에서 고객님 아파트 담보 조회를 했던 기록이 있네요. 은채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한 달 전이라니. 그때는 정우가 뜬금없이 은채의 퇴근 시간에 맞춰 꽃다발을 사들고 와서 요즘 고생 많지? 라며 위선을 떨던 시기였죠. 조회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아, 개인정보라 정확한 성함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본인 확인용 공인인증서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대리인이 유선 상담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분이실 가능성이 높겠네요. 전화를 끄는 은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남편 박정우. 그 인간은 출장을 가기 훨씬 전부터 이미 은채의 뒤통수를 7만 반의 준비를 끝냈던 거예요. 은채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켜고 남편의 개인 클라우드와 카톡 계정에 접속했어요. 오래전 공유했던 비밀번호를 정우는 아직 바꾸지 않았거든요. 카톡 대화 검색창에 미정과 대출이라는 단어를 조합해 넣자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듯 추악한 진실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시어머니 영자가 남편에게 보낸 카톡이었죠. 정우야, 미정이 이번 달 막지 못하면 진짜 끝이란다. 은채 집 등기부등본은 챙겼니? 그 집 팔면 미정이 사업도 살리고 너도 사업 자금 넉넉히 챙길 수 있어. 은채한테는 절대 비밀로 하고 일단 대출 상담부터 받아봐라. 마누라 명의면 뭐하니? 네가 남편인데 주인이나 다름없지. 은채는 눈앞이 어지러질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집을 자기 딸의 사업 미천 정도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더 가관인 건 남편의 답장이었죠. 엄마, 서류 보관함 열쇠를 은채가 어디 숨겼는지 안 보여요. 이번 출장 간다고 하고 집 비울 때 사람 불러서라도 서랍 따서 확인할게요. 미정이한테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세요. 은채 그 성격에 절대 그냥은 안 해줄 테니 이번에 제가 강하게 몰아붙여서라도 도장 찍게 만들겠습니다. 은채는 헛웃음을 터뜨렸어요. 출장 간다는 남편은 시댁 식구들과 짜고 자기 마누라 재산을 도둑질할 궁리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누이 미정이 보낸 카톡은 아예 대놓고 은채를 조롱하고 있었죠. 오빠 언니는 대기업 다니면서 돈도 잘 벌잖아. 그깟 5천만 원 빌려주는 게 뭐가 대수라고 저렇게 유난이야. 오빠도 참 답답해. 그냥 언니 잘 때 손가락이라도 찍어오지 그랬어? 엄마가 점쟁이한테 물어보니까 이번에 내 사업 크게 터진다니까 이번 한 번만 언니 설득해줘.
나 망하면 엄마 길바닥에 나앉는 꼴 보고 싶어? 매일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갈수록 은채의 심장은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갔어요. 시어머니의 명의는 이미 카드 돌려막기와 사금융으로 소진된 상태였고 남편 정우 역시 은채 몰래 주식을 하다 날려먹어 신용 등급이 바닥이었죠. 결국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돈이 되는 건 10년 동안 은채가 피땀 흘려 지켜온 이 아파트뿐이었던 거예요. 은채는 노트를 펼쳐 냉정하게 숫자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현재 집 시세 5억, 내 대출 2억 3천, 신우이가 요구하는 8천만 원을 더하면 내 빚은 3억 1천이 돼. 내 월급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180만 원으로 늘어나겠지. 관리비랑 세금까지 내고 나면 내 손에 남는 건 겨우 70만 원도 안 돼. 은채는 펜을 내던지듯 내려놓았어요. 70만 원으로 밥 사 먹고 부모님 병원비 보태고 옷 한 벌 사입지 못하고 평생 신우이 빚이나 갚으며 살라고. 신우이의 무능함을 며느리의 생존권으로 메꾸라는 시댁의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은채는 즉시 자신의 월급 통장과 청약 통장 그리고 집 명의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챙겨 은행으로 향했어요. 제 명의의 모든 대출에 대해 제3자 대출 신청 및 조회 금지 설정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담보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즉시 제 개인 휴대폰으로만 연락 오게 바꿔주세요. 은행 업무를 마치고 나오자마자 휴대폰 진동이 거칠게 울렸어요. 신우이 미정이었죠. 은채는 차갑게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언니, 제 문자 읽고 왜 답이 없어요? 지금 사람 피 말려 죽일 작정이에요? 엄마한테 들으니까 보증 절대 안 된다고 하셨다면서요. 언니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래요? 미정의 목소리는 미안함이라곤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뻔뻔하고 당당했어요. 아가씨, 내가 분명히 말했죠? 사업 계획서랑 재무제표 가져오라고. 그거 확인도 안 하고 내 집을 담보로 내놓으라는 게 제정신이에요? 그리고 오빠랑 짜고 내 서류 훔치려고 계획 세웠던데? 그거 범죄인 건 알아요? 무슨 범죄예요? 가족끼리 돕고 사는 게 도리지. 언니는 대기업 다니니까 신용도 좋고 돈도 많잖아요. 그깟 8천만 원 없어도 살 수 있잖아. 나 망하면 우리 엄마 뒷바라지는 언니가 다 할 거예요? 어머님 뒷바라지는 아들인 정우, 씨랑 딸인 아가씨가 하는 거지. 왜 내가 해요? 그리고 8천만 원이 누구 집게 이름인 줄 알아요? 내가 그 돈 벌려고 10년 동안 어떤 대우 받으며 일했는지 알기나 해요? 아, 됐고요. 오빠 오기만 해봐요. 오빠가 언니 가만 안 둘 테니까. 가족을 남처럼 대하는 사람은 우리 집안 며느리 자격도 없어요. 미정은 자기 할 말만 내뱉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은채는 기가 막혀 실소가 터져 나왔죠. 며느리 자격이라니요. 자기들의 돈줄 역할을 하지 않으면 자격이 없다는 그 무식한 논리에 은채는 결심했어요. 이 집구석과는 이제 끝이라고요. 곧이어 시어머니의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은채, 너 정말 독하다. 신우이가 죽겠다는데 남보다 못하게 구는 게 인간이 할 짓이니? 너 혼자 그 집 끼고 잘 먹고 잘 살면 천벌 받는다. 정우한테 다 말했으니까 당장 대출 서류 준비해놔. 내일 아침에 은행 갈 거니까. 은채는 답장 대신 시어머니와 남편, 신우이가 주고받았던 카톡 내용을 캡처해서 단체 채팅방에 올렸어요. 그리고 독하게 한마디를 덧붙였죠. 어머님, 그리고 아가씨. 제 집 담보로 대출받을 생각 꿈도 꾸지 마세요. 이미 은행에 모든 조치 다 취해놨어요. 그리고 한 번만 더 제 서류에 손 떼려고 하거나 보증 이야기 꺼내시면 협박과 절도 미수로 고소할 거예요. 박정우 씨, 당신도 출장지 어딘지 당장 보고해.
호텔 예약 내역이랑 공항 사진 10분 내로 안 보내면 나도 내 방식대로 해서 당신 끝장낼 테니까. 채팅방은 순식간에 정적이 감돌았어요. 일이 사라졌음에도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죠. 은채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며느리를 무한 동력 ATM기로만 여겼다면 이제는 그 기계가 어떻게 시댁 식구들의 목줄을 조일 수 있는지 보여줄 차례였죠. 가족이라서 믿으라고. 그 가족이 내 등 뒤에 칼을 꽂으려는데 내가 왜 인정을 베풀어야 해? 당신들이 시작한 이 전쟁, 내가 아주 처참하게 끝내줄게. 은채는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변호사 친구의 명함을 꺼냈어요. 이제 방언은 끝났고 본격적으로 시댁 식구들과 남편의 숨통을 끊어버릴 공격을 시작할 시간이었죠. 은채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시댁과의 전쟁이 선포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은채는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 출근해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죠. 하지만 오후 2시가 넘었을 무렵 정적을 깨는 휴대폰 진동과 함께 카드 승인 알림이 화면을 채웠어요. 해외 승인 41만 8천 원 레스토랑 결제. 은채는 모니터를 보던 눈을 가늘게 뜨며 알림창을 응시했어요. 정우가 쓰는 가족 카드였거든요. 부부 공동 명의로 발급받아 알림이 은채의 휴대폰으로 오게 설정되어 있었죠. 그런데 결제 위치가 이상했어요. 싱가포르, 상하이가 아니고. 은채는 일주일 전 정우가 보낸 마지막 문자를 다시 확인했어요. 분명히 상하이 도착했어. 회의가 산더미라 바쁠 거야 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은채는 쓴웃음을 지으며 노트북을 열어 남편의 카드 사용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3년 전 남편의 외도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정리해두었던 엑셀 파일을 꺼냈죠. 3년 전 오후 2시 레스토랑, 오후 3시 호텔바, 오후 5시 명품 매장. 위치는 항상 싱가포르. 놀랍게도 오늘 찍히는 알림들은 3년 전과 소름 끼칠 정도로 일치했어요. 30분 뒤 예상대로 52만 원짜리 호텔바 결제 알림이 떴고 연이어 구찌 매장에서 89만 원이 결제되었다는 문자가 날아왔죠. 내 생일엔 3만 원짜리 싸구려 스카프 한 장 던져주더니 그 여자는 90만 원짜리 가방을 들려주나 보네. 은채는 차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은 한참을 울렸지만 정우는 받지 않았죠. 문자를 남기자 30분 뒤에야 뻔뻔한 답장이 왔어요. 회의 중이야. 해외 로밍이라 비싸니까 나중에 통화하자. 정말 바빠. 바쁜 사람이 명품 매장에서 쇼핑은 어떻게 해? 당신 지금 싱가포르지? 카드 내역 다 보고 있어. 은채의 문자에 답장은 한동안 오지 않았어요. 10분쯤 지났을까 박정우에게서 다급하게 전화가 걸려왔죠. 은채는 5번을 넘게 울리게 둔 뒤에야 차갑게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그게 오해야. 설명할 수 있어. 설명해봐요. 상하이에 있다더니 왜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근처에서 카드를 긁고 다녀요? 일정이 바뀌었다는 거짓말은 하지 마. 3년 전에도 당신 거기 있었잖아. 정우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어요. 아, 그게 갑자기 거래처 미팅이 싱가포르로 잡혀서 그래. 너무 정신없어서 너한테 말을 못한 거야. 정말이야. 거래처 미팅을 구찌 매장에서 해요? 89만 원짜리 가방 사주면서? 그리고 호텔바에서 낮술 마시는 게 당신 업무야? 당신 옆에 지금 그 여자 있지? 은채야, 너 왜 이렇게 예민해? 내가 힘들게 일하러 와서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겠어? 나 지금 너무 피곤해. 끊어. 정우는 도망치듯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은채는 휴대폰을 꽉 쥐었죠.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어요. 하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배신감보다 더 큰 건 확신이었으니까요. 은채는 즉시 노트북에 이혼 준비라는 새 폴더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15년 차 재무팀 과장답게 아주 냉정하고 치밀하게 재산 분할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시세 5억, 대출 2억 3천, 순자산 2억 7천, 내 단독 명의에 내가 10년간 갚았으니 기여도 90% 이상, 남편 명의 자동차, 할부는 내 통장에서 나갔으니 영수증 챙길 것, 가전, 가구 전부 내 카드 결제. 은채의 손가락이 자판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어요. 그러는 와중에도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죠. 이번엔 시어머니였어요. 아, 은채 너 지금 미쳤니? 정우가 출장지에서 울면서 전화 왔더라. 마누라 무서워서 일도 못하겠다고. 네가 뭔데 남편 카드 쓴 거 가지고 이리저리 캐묻고 난리야? 어머님, 아드님이 상하이에 있다고 거짓말하고. 싱가포르에서 여자랑 명품 쇼핑 중이세요. 알고 계셨어요? 뭐, 싱가포르? 그게 뭐가 중요해? 남편이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명품 좀 사면 어때? 네가 돈 벌어서 어디 쓰겠다고 그래? 다 가족을 위해 쓰는 거지. 너 당장 정우한테 사과해. 영자의 적반하장에 은채는 허탈하게 웃었어요. 이 집구석 사람들은 정말이지 구제불능이었죠. 사과는 아드님이 하셔야 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정우 씨가 이번에 긁은 카드가 그거 제 월급 통장에서 나가는 거예요. 남편이 딴 여자랑 노는 비용까지 제가 대야 하나요? 이게 어디서 말대답이야. 남편 기 살려주는 게 마누라 도리지. 너 자꾸 이렇게 나오면 나 가만 안 있는다. 은채는 대답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호텔 홈페이지에 접속해 정우가 긁은 결제 내역을 대조해봤죠. 2인 조식이 포함된 스위트룸 패키지. 은채는 화면을 캡처해 증거 폴더에 차곡차곡 쌓았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은채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아졌어요. 은채는 달력을 펼쳐 내일 날짜에 붉은색 동그라미를 쳤죠. 변호사 상담이라고 적는 은채의 필체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당신들이 내 인내심을 돈줄로 봤다면 이제 그 돈줄이 끊길 때 어떤 지옥이 펼쳐지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화해, 용서, 그런 건 당신들 세상에나 있는 단어야. 내 세상엔 이제 오직 심판뿐이야. 은채는 마지막으로 정우와 상간녀가 다정하게 호텔 라운지에 앉아있는 예전 사진을 증거함에 넣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길고 잔혹한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은채는 정확히 9시 정각에 회사를 나섰어요. 반차를 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죠. 변호사 사무실 예약 시간은 10시. 은채는 차를 몰아 법조타운으로 향했어요. 15년 차 재무팀 과장답게 은채의 조수석에는 밤새 정리한 서류 뭉치가 완벽하게 분류되어 놓여 있었죠. 법률사무소 입구에 들어서자 날카로운 인상의 변호사가 은채를 맞이했어요. 상담실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은채는 가방에서 준비해온 두툼한 파일을 꺼내 책상 위에 탁 내려놓았죠. 서은채 님 맞으시죠? 준비하신 게 꽤 많아 보이네요. 이게 전부 증거 자료인가요? 변호사가 파일을 펼쳐보며 물었어요. 은채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고개를 끄덕였죠. 네. 남편의 3년치 카드 사용 내역, 과거 외도 의심 시기와 이번 싱가포르 결제 내역 비교 자료, 그리고 시댁 식구들과 주고받은 카톡 캡처본입니다. 맨 뒤에는 현재 저희 부부의 재산 목록을 제가 직접 산출해온 자료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를 한 장씩 넘길 때마다 눈썹을 높게 치켜 올렸어요.
재무팀 경력 15년의 내공이 고스란히 담긴 엑셀 시트와 증빙 서류들은 변호사가 따로 손댈 게 없을 정도로 완벽했죠. 정리를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잘하셨네요. 보통 이혼 상담 오시는 분들은 감정에 호소하느라 증거가 엉망인 경우가 많은데 서은채님은 법정에서 제가 할 일을 이미 다 해오셨습니다. 이 정도면 승소는 당연하고 기여도 산정도 매우 유리합니다. 감정으로 싸우면 지니까요. 저는 제가 지킨 제 돈을 단 1원도 그들에게 뺏길 생각이 없습니다. 은채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상담은 매우 구체적이고 빠르게 진행됐죠. 변호사는 재산 분할 예상 비율과 위자료 청구 가능 액수를 짚어주며 은채의 손을 들어줬어요. 상담을 마치고 나온 은채는 주차장 차 안에서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부재중 전화가 무려 15통, 시어머니 영자가 8통, 시누이 미정이가 5통, 남편 정우가 2통이었죠. 은채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진짜 시작해볼까? 은채는 무선 인터넷을 연결하고 노트북을 열어 은행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첫 번째 작업은 명의 사용 위임 철회와 자동이체 해지였죠. 시어머니의 휴대폰 요금, 건강보험료, 아파트 관리비까지 모두 은채의 카드로 자동 결제되고 있었거든요. 내가 지난 3년 동안 이 노인네 뒷바라지를 왜 했나 싶네. 은채는 가차없이 마우스를 클릭했어요. 자동이체 해지 완료라는 메시지가 팝업 창으로 연달아 떴죠. 다음은 시누이 미정의 대출 이자와 카드값, 인터넷 요금이었어요. 이건 역시 은채의 비상금 통장에서 2년째 빠져나가고 있었죠. 은채는 망설임 없이 해지 버튼을 눌렀어요. 10분 만에 시댁 식구들의 숨통을 쥐고 있던 모든 자동이체 고리가 끊어졌죠. 곧바로 은채는 각 은행 상담센터로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국민은행이죠? 제 명의로 된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명예 도용 방지 서비스 신청하려고요. 이제부터 제 직접 방문 없이는 어떤 대출이나 보증 절차도 진행되지 않게 막아주세요. 국민은행을 시작으로 신한 우리 하나은행까지 은채는 모든 금융기관에 철벽을 쳤어요. 이제 시어머니가 은채의 신분증을 몰래 챙겨가거나 남편이 서류를 훔쳐내도 은채의 동의 없이는 단 1원도 대출받을 수 없게 된 것이죠. 15분 만에 은채를 향한 시댁의 더러운 손길이 완벽하게 차단됐어요. 마지막으로 은채는 보험사 앱에 접속했어요.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여전히 박정우로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당신이 그 돈으로 상간녀랑 호의호식하겠다고? 꿈깨. 은채는 수익자를 즉시 친정 어머니의 이름으로 변경했어요. 자동차 할부 금융사에도 전화를 걸어 남편 명의의 차지만 은채의 계좌에서 빠져나가던 할부금 자동이체를 끊어버렸죠. 모든 절차를 마친 은채의 노트에는 완료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혔어요. 그때 방의 금지 모드를 뚫고 시어머니 영자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어요. 은채는 받지 않았죠. 곧이어 미정에게서도 다급한 문자가 날아왔어요. 언니, 지금 카드사에서 결제 실패 문자 왔어요. 대출 이자도 안 빠져나갔다는데 무슨 일이에요? 빨리 확인 좀 해줘요. 은채는 문자를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번엔 회사 대표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죠. 사무실 직원이 전화를 연결해줬고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아, 서은채, 너 지금 제정신이야? 왜 내 카드값이 안 빠져나가게 만들어? 너 때문에 지금 연체됐다고 문자가 오고 난리란 말이다. 어머님, 제가 해지했어요. 제 계좌에서 어머님 돈이 왜 나가야 하죠? 이제 어머님 인생은 어머님이 책임지세요. 뭐, 네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장난해?
당장 다시 연결해놔. 안 그러면 내가 너희 회사로 찾아가서 깽판을 칠 테니까. 그러세요. 회사 보안실에 이미 말씀드려놨어요. 허락 없이 오시면 무단 침입으로 바로 경찰 부르라고요. 그리고 어머님, 저 지금 바쁘니까 끊을게요. 은채는 냉정하게 수화기를 내려놓았어요. 회사 번호로 걸려오는 시댁 번호를 모두 수신 거부 목록에 올렸죠. 5분 뒤 신우이 미정에게서도 발악하는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은채가 직접 전화를 받아줬죠. 언니 미쳤어요? 제 대출 이자가 안 나갔다니까요. 당장 입금 안 하면 저 신용불량자 된단 말이에요. 그건 아가씨 사정이지 내 사정이 아니에요. 아가씨 벌린 사업이고 아가씨가 쓴 빚이잖아요. 왜 그걸 나한테 따져요? 이제 아가씨 명의로 된 빚은 아가씨가 갚아요. 그리고 저명의 도용방지 신청까지 다 끝냈어요. 이제 아가씨가 제 서류 훔쳐서 대출받는 짓거리도 절대 안 통할 거예요. 언니, 어떻게 가족이 이래요? 언니 진짜 피도 눈물도 없어? 오빠가 알면 가만 안 둘 거야. 정우 씨요? 걔 지금 싱가포르에서 딴 여자랑 노느라 바쁠 텐데 무슨 수로 나를 가만 안 둘까요? 아가씨, 이제 꿈 깨요. 그 집안 돈줄 노릇은 종료했으니까. 은채는 휴대폰을 책상 서랍 깊숙이 집어넣고 다시 업무에 집중했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은채는 창밖을 보며 차가운 커피 한 잔을 마셨죠. 이제 시댁은 은채가 차단한 그 15분 때문에 연쇄적인 부도 위기에 처할 것이 분명했어요. 돈을 뺏은 게 아니야. 그냥 너희들이 훔쳐가던 내 인생을 제자리에 돌려놓은 것뿐이지. 은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시댁 식구들이 연체 문자에 벌벌 떨며 발광할 시간을 생각하니 속이 다 시원해졌죠. 이제 남은 건 싱가포르에서 돌아올 남편 정우에게 가장 화려한 파멸을 선물하는 일뿐이었어요. 사흘 후 은채는 폭풍 전야 같은 고요함 속에서 평소처럼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정오를 조금 넘긴 시각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죠. 평소라면 무시했겠지만 왠지 직감이 좋지 않아 수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서은채 과장입니다. 아, 서은채 님 맞으시죠? 저는 미래금융대출심사팀 김 과장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직함이 나오자마자 은채는 펜을 내려놓고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목소리에 힘을 주었죠. 네,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시죠? 박미정 고객님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현재 서은채님 명의의 아파트를 추가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인으로 등록하시겠다는 서류가 접수되었는데 혹시 본인 동의하신 적 있으신가요? 전혀 없습니다. 단 1초도 동의한 적 없고요. 앞으로도 그럴 일 절대 없으니 즉시 반려해 주세요. 제가 이미 명예 도용방지 신청도 해뒀을 텐데 확인 안 하셨나요? 상대방이 당황한 듯 잠시 머뭇거리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아, 네. 시스템상에 도용방지 설정이 되어 있는 건 확인했습니다만 박미정 고객님이 워낙 완강하게 언니가 곧 올 거다라고 주장하셔서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인 의사가 확실하시니 즉시 거절 처리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지자 은채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다이어리에 통화 내용을 기록했어요. 벌써 미정이 사채나 다름없는 고금리 대출까지 손을 뻗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죠. 오후 3시쯤 차단했던 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로 미정의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언니, 금융사에서 전화 갔죠?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번에 이거 안 되면 나 정말 길바닥에 나앉아요. 채권자들이 매일 회사로 찾아와서 죽이겠다고 난리라고요. 은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문자를 삭제했어요. 10분 후
이번엔 조금 더 절박한 문자가 날아왔죠. 언니, 나 정말 무서워요. 집 앞에 덩치 큰 사람들이 서성거려요. 언니가 사인만 해주면 다 해결될 일인데 왜 가족을 죽이려고 그래요? 제발요. 은채는 그건 역시 가차없이 지워버렸어요. 퇴근 직전에는 회사 정문으로 퀵 서비스가 도착했어요. 발신인은 최영자, 시어머니였죠. 상자 안에는 평소 은채가 좋아하던 떡과 함께 비뚤비뚤한 글씨로 적힌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은채야, 엄마가 다 잘못했다. 내가 미정이 말만 듣고 너한테 너무 모질게 했어. 미안하다. 전화 한 통만 받아줘라. 이러면 안 되잖니. 우리 한 식구인데. 은채는 그 가증스러운 편지를 읽자마자 갈갈이 찢어 쓰레기통에 처박았어요. 이제 와서 가족과 엄마를 운운하는 그 뻔뻔함에 헛구역질이 날 지경이었죠.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던 은채의 집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어요. 인터폰 화면에는 초췌한 몰골의 영자와 눈이 퉁퉁 부은 미정이 함께 서 있었죠. 은채는 문을 열어주는 대신 스피커폰으로 차갑게 대꾸했어요. 이 새벽에 예약도 없이 무슨 일이세요? 저 출근해야 하니까 돌아가세요. 은채야, 문 좀 열어봐라. 어미가 이렇게 빌게. 얘기 좀 하자. 영자의 목소리는 예전의 기세등등함은 온데간데 없이 비굴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할 얘기 없습니다. 어머님이 하실 말씀은 이미 편지로 받고 제 대답은 절대 안 된다입니다. 언니, 제발요. 나 진짜 급하다고요. 오늘 오후까지 입금 안 하면 우리 집 압류 들어온대요. 박미정이 인터폰에 대고 악을 썼지만 은채는 담담하게 못을 박았어요. 압류가 들어오든 말든 그건 아가씨가 사업하다 벌인 일이죠.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돌아가세요. 계속 이러시면 주거침입으로 경찰 부를 겁니다. 은채는 인터폰 전원을 꺼버렸어요.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는 소동이 10분 넘게 이어졌지만 은채는 여유롭게 커피를 한 잔 더 마셨죠. 잠시 후 창밖을 보니 두 사람이 힘없이 택시를 타고 떠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점심시간 또다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신우이였죠. 언니, 금융사에서 대출 최종 거절됐대요. 추가 담보 없으면 대출금 전액 상환하라고 독촉장 날아왔단 말이에요. 언니 명에 좀 써야 한다고요. 제발. 안 된다고 수백 번 말했을 텐데요. 아가씨, 연대보증이 뭔지 알기나 해요? 아가씨가 못 갚으면 내가 평생 모은 이 집을 통째로 날려야 하는데 내가 왜 그런 미친 짓을 해야 하죠? 나 안 망하면 되잖아. 내가 잘해서 갚으면 되잖아. 망할 게 뻔하니까 은행에서 담보를 더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가씨 사업은 이미 끝났어요. 인정하고 파산 신청이라도 알아봐요. 은채의 일갈에 미정은 기어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언니가 날 죽이는 거야. 언니 때문에 우리 가족 다 망하는 거라고. 아니, 허황된 욕심과 그걸 부추긴 어머님, 그리고 무능한 아가씨 오빠가 이 집안을 망친 거예요. 내 탓하지 마요. 전화를 끊자마자 이번엔 싱가포르에 있는 정우에게서 국제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 엄마한테 연락 왔어. 미정이 일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 나게 생겼다는데. 당신 왜 이리 완강해? 가족인데 그 정도는 좀 융통성 있게 해줄 수 있잖아. 융통성? 박정우 씨,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당신이 싱가포르에서 상간녀랑 90만 원짜리 가방 쇼핑할 때 나는 여기서 당신 동생 빚더미에 내 인생을 갈아 넣어야 해? 내가 이기적이라고? 당신 생활비 한 푼 안 주면서 외도 증거 다 남기고 다니는 건 뭐라고 설명할 건데? 그건 오해라고 했잖아. 일단 미정이 일부터 해결하고 가서 얘기해.
해결은 당신이 해. 당신 명에 다 썼다며? 그럼 장기라도 팔아서 동생 도와주든가. 나한테 기대지 마. 그리고 변호사 통해서 이혼 소장 발송했으니까 한국 오자마자 법원에서 보자. 은채는 미련 없이 전화를 끊고 배터리를 분리해 버렸어요.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은채의 집 현관 앞에는 영자와 미정이 아예 주저앉아 있었죠. 은채야, 엄마가 무릎이라도 꿇으랴? 제발 미정이 좀 살려줘라.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와서 가구에 빨간 딱지를 붙이고 난리가 났단다. 최영자가 은채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애원했어요. 은채는 차갑게 그 손을 뿌리치며 한 발 물러섰죠. 가족이라서 도와달라고요? 제가 10년 동안 혼자 대출 갚으며 살 때 어머님이 10원이라도 보태주셨어요? 시댁 손님 치를 때마다 며느리 있으면 피곤하다며 저 가사 도우미 취급하시던 거 잊으셨어요? 당신 아들이 3년 전부터 외도하는 거 알면서도 저한테 숨기셨잖아요. 그게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가족인가요? 은채의 서슬 퍼런 추궁에 영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가씨, 당신도 똑똑히 들어. 4명에 도용하려고 몇 달 전부터 계획 세운 거, 금융사 담보 조회 내역이랑 주고받은 카톡 다 확보했어. 한 번만 더 내 집 앞에 나타나면 협박과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은채는 두 사람을 밀치듯 지나쳐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밖에서 영자의 오열과 미정의 비명이 들려왔지만 은채는 조용히 클래식 음악을 틀었죠. 창밖으로 내려다보니 영자가 딸의 뺨을 때리며 다 너 때문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미정은 엄마가 하라며 라고 맞받아치며 서로 머리채를 잡을 듯이 싸우고 있었어요. 드디어 서로를 뜯어먹기 시작했네. 은채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오늘 하루의 상황을 기록했어요. 시댁의 몰락은 은채가 손을 쓰기도 전에 그들 스스로의 탐욕에 의해 완성되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토요일 아침 은채는 거실 식탁에서 서류 더미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제출할 추가 증거 자료들이었죠. 한참 서류를 분류하던 그때 고요를 깨고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어요. 마치 누군가 화풀이라도 하듯 연달아 눌러대는 소리에 은채는 미간을 찌푸리며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죠. 역시나 시어머니 영자와 시누이 미정이 다시 찾아와 있었어요. 은채야,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문 열어. 영자가 문을 쾅쾅 두드리며 거칠게 소리를 질렀어요. 은채는 인터폰을 켜지도 않은 채 그들의 발악을 가만히 지켜보았죠. 문 안 열면 여기서 밤새도록 소란 피울 거야. 이웃들한테 내가 얼마나 독한 년인지 다 소문낼 거라고. 미정이 협박조로 비명을 질러댔어요. 복도의 소음이 커지자 은채는 한숨을 내쉬며 현관문을 열어주었죠. 문이 열리자마자 영자와 미정은 인사도 없이 은채를 밀치듯 집 안으로 들이닥쳤어요. 들어오세요. 하실 말씀 있으면 앉아서 하시죠. 은채는 거실 소파를 가리켰어요. 두 사람은 씩씩거리며 소파에 앉았고 은채는 그들 맞은편 의자에 꼿꼿이 앉아 시선을 맞추었죠. 무슨 일로 또 오셨어요? 무슨 일은 무슨 일이야. 너 하나 때문에 지금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 나게 생겼는데. 영자가 거실 유리 테이블을 탁 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은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갑게 물었죠. 저 때문이라니요? 제가 뭘 어쨌길래 집안이 망하나요? 내가 명의만 빌려줬어도 미정이 사업이 이렇게까진 안 됐어. 이제 채권자들이 법적 조치 들어온다는데 너는 잠이 오니? 어머님, 아가씨 사업이 망한 건 애초에 사업 운영이 엉망이었기 때문이에요. 저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죠. 은채의 담담한 말투에
미정이 벌떡 일어나 손가락질을 해댔어요. 상관이 없어. 언니가 제때 도와줬으면 이런 수모 안 당했을 거잖아요. 언니가 우리 가족을 죽이려고 작정한 거 아니냐고요. 아가씨, 내가 안 도와줘서 망한 게 아니라 아가씨 능력이 부족해서 망한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세요. 은채는 냉정하게 팩트를 꽂았죠. 미정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뭐, 지금 내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언니가 재무팀에서 서류나 만진다고 뭐라도 된 줄 아나 본데. 그 서류 보는 사람이 검토했을 때 아가씨 사업은 1원도 투자할 가치가 없는 쓰레기였어요. 수익 구조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은채는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화면을 켰어요. 미정이 금융사에 제출했던 사업 계획서가 화면에 떴죠. 이게 아가씨가 낸 계획서예요. 내가 다 입수했거든요. 초기 투자비 8천만 원에 월 고정비 350만 원. 그런데 예상 매출이 월 500이라고요? 순이익 150? 그게 뭐 어때서요? 현실성이 제로라는 소리예요. 같은 업종 평균 매출이 월 200도 안 나오는데 무슨 수로 500을 찍어요? 이건 사기나 다름없는 숫자예요. 은채의 지적에 미정은 입을 벙긋거리며 당황했어요. 그러자 영자가 다시 끼어들며 억지를 부렸죠. 그런 숫자가 뭐가 중요해? 가족이 죽겠다는데 그 정도 위험도 감수 못하니? 중요하지 않다니요? 망할 게 뻔한 구덩이에 제 인생을 같이 던지라는 말씀이세요?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은채는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두 사람을 서늘하게 응시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제 인생을 망가뜨릴 권리 누구에게도 없어요. 인생이 뭐가 망가져. 명예 좀 빌려주는 게 대수라고. 영자가 바락바락 대들었지만 은채는 차갑게 비웃었죠. 어머님, 연대보증이 뭔지는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가씨가 돈 못 갚으면 제가 5천만 원의 이자까지 몽땅 뒤집어 써야 한다고요. 제 월급 350만 원에서 대출 상환하고 생활비 빼면 남는 돈이 80만 원이에요. 그 돈으로 5천만 원 갚으려면 5년 넘게 숨만 쉬고 일만 해야 해요. 제 청춘 5년을 왜 아가씨 실패를 닦아주는 데 써야 하죠? 은채의 논리적인 반박에 영자와 미정은 잠시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어요. 하지만 미정은 이내 악을 쓰며 울음을 터뜨렸죠. 언니, 나 정말 죽고 싶다고요. 채권자들이 매일 전화하고 집까지 찾아와서 행패 부리는데 언니는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그건 아가씨가 감당해야 할 빚이에요. 저한테 떠넘기지 마세요. 이미 어머님 명의 정우 씨 명의까지 다 끌어다 썼으면서 마지막 카드인 제 인생까지 탐내시는 건 도를 넘으신 거죠. 은채는 단호하게 일어섰어요. 그리고 현관문을 활짝 열었죠.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더 이상 나눌 대화는 없습니다. 은채야,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영자가 매달리듯 애원했지만 은채의 표정은 얼음장 같았어요. 나가세요. 안 나가시면 주거침입으로 바로 경찰 부르겠습니다. 은채의 서슬 퍼런 경고에 영자는 주저하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미정은 분에 못 이겨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갔죠. 너 정말 후회할 거야. 내가 이 수모 절대로 아니죠. 미정이 복도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은채는 문을 닫으며 차갑게 한마디를 던졌죠. 후회는 아가씨가 하게 될 거예요. 끝까지 버티다가 모든 걸 잃게 될 테니까요. 문이 쾅 닫혔어요. 은채는 문에 기대어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밖에서는 영자와 미정이 서로를 탓하며 싸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다 엄마 때문이야. 처음부터 언니를 제대로 구슬렸어야지. 내가 사업을 그 모양으로 하니까 그렇지. 누구 탓을 해?
두 사람의 목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은채는 휴대폰을 꺼내 오늘 상황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그리고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죠. 이혼 소송, 지금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월요일에 뵙죠. 답장은 금방 왔어요. 은채는 달력에 상담 시간을 표시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죠. 이제 시댁 식구들에게 남은 카드는 단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것은 은채가 계획한 대로 완벽한 파멸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2주일 후 월요일 오전, 은채는 법조타운의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변호사는 은채가 제출한 최종 보충 서류들을 검토하며 감탄 섞인 고개를 끄덕였죠. 15년 차 재무팀 과장의 꼼꼼함은 이혼 소송 준비에서도 빛을 발했어요. 준비를 정말 완벽하게 하셨네요. 상간녀 인적 사항부터 싱가포르 결제 내역, 그리고 시댁 식구들의 명예 도용 정황까지. 이 정도면 소송 진행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승소는 물론이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도 압도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셨어요. 그럼 구체적인 시작은 언제쯤이 좋을까요? 은채가 차분하게 묻자 변호사는 책상 위 달력을 펼쳐 보였어요. 배우자분이 귀국하시는 게 다음 주라고 하셨죠? 귀국 당일 공항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소장을 받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은채님 안전을 생각해서 귀국 일주일 후에 제출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사이에 짐 정리를 시킬 시간을 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진행해 주세요. 은채는 변호사의 조언을 메모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사무실을 나서는데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죠.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였지만 은채는 직감적으로 수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서은채 님 되시나요? 서울중앙지법 집행관실입니다. 박미정 씨 관련해서 채권자 목록을 확인 중인데 혹시 서은채 님 명의로 된 채무나 연대보증 관계가 더 있으신지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분과 어떤 금전적 거래도 하지 않았고 명예 도용 방지 신청까지 해둔 상태입니다. 제 이름이 들어간 서류가 있다면 그건 전부 위조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미정 씨 사업장과 거주지에 대한 유채동산 압류가 오늘 오전부터 시작되어서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협조 감사합니다. 전화를 끄는 은채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었어요. 드디어 미정의 허황된 욕심이 파산이라는 처참한 결과로 돌아온 것이죠. 오후 2시쯤 회사 메신저로 총무팀 직원의 메시지가 날아왔어요. 과장님, 아까부터 박미정이라는 분이 계속 전화하시네요. 울면서 급하다고만 하시는데 연결해 드릴까요? 은채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답장을 보냈어요. 업무 중이니 사적인 연락은 절대 받지 않겠다고 전해주세요. 계속 전화하면 업무 방해로 신고하겠다고 엄중히 경고하시고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현관 앞에 미정이 보낸 퀵 서비스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상자 안에는 뜯어진 서류 뭉치와 함께 도끼로 가득 찬 편지가 들어 있었죠. 언니, 나 정말 망했어요. 오늘 사업장에 빨간 딱지 붙었어요. 이제 집까지 넘어간대요. 언니가 사인 한 번만 해줬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이게 다 언니 때문이에요. 사람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요? 전부 언니 탓이라고요. 은채는 편지를 읽으며 소리내어 웃었어요. 남의 인생을 재물 삼아 구걸하려던 인간들이 이제 와서 남 탓을 하는 꼴이 가소로웠죠. 은채는 그 편지를 갈갈이 찢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그날 밤부터 시어머니 영자의 문자 폭탄이 시작되었어요. 은채야, 미정이가 완전히 망해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 이게 다 내가 독하게 굴어서 그런 거야. 집까지 압류당했다는데 내가 사람이니? 정우 돌아오면 이 사실 다 알릴 거다. 내가 우리 집안을 망쳤다고.
은채는 문자를 읽고도 아무런 대꾸 없이 전부 차단 목록에 올렸어요. 다음 날 아침 끈질기게 다른 번호로 걸려온 영자의 전화를 은채는 마침내 받아주었죠. 여보세요. 은채야, 너 지금 잠이 오니? 미정이 집이 넘어갔단 말이다. 당장 내 집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아서 빚 좀 갚아줘라. 그래야 압류가 풀린단 말이야. 영자의 비명 섞인 애원에 은채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님, 착각하지 마세요. 그 빚은 아가씨가 만든 거고 책임도 아가씨가 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 어제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 소장 접수 준비 끝냈어요. 외도 증거랑 재산 기여도 증빙 자료까지 전부 제출했습니다. 뭐? 이혼? 내가 지금 제정신이야? 이혼이 무슨 장난인 줄 알아? 장난 아니에요. 제 인생 되찾으려는 겁니다. 정우 씨 귀국하면 법원에서 보게 될 테니 그리 아세요. 전화 너머로 영자가 숨을 헐떡이며 악을 썼지만 은채는 가차없이 통화를 종료했어요. 곧이어 싱가포르에 있는 정우에게서 다급한 문자가 날아왔죠. 은채야, 엄마한테 들었어. 이혼이라니? 갑자기 왜 그래?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가서 얘기하자. 갑자기가 아니야. 당신 싱가포르에서 그 여자랑 구찌 쇼핑하고 호텔 스위트룸 묵은 거 3년 전부터 이어온 더러운 관계들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귀국하면 짐이나 싸서 나가. 변호사 통해서만 연락해. 정우의 전화가 빗발쳤지만 은채는 휴대폰을 서랍에 넣고 퇴근 때까지 업무에만 집중했어요. 그 어떤 소음도 은채의 평온을 깰 수 없었죠. 마침내 정우가 귀국하던 날 은채는 비밀번호를 바꾼 집안에서 소파에 앉아 정우를 기다렸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정우는 초췌한 몰골로 은채의 앞에 무릎을 꿇었죠. 은채야, 미안해. 내가 미쳤었나 봐. 한 번만 용서해 주면 안 될까? 내가 다 정리할게. 정리? 이미 늦었어. 당신이랑 시댁 식구들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용하려고 했는지 다 알고 나서 내가 당신을 남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일주일 줄게. 이 집에서 내 짐 다 뺏어 나가. 은채야, 그래도 우리 10년을 살았잖아. 그 10년 동안 내가 혼자 대출 갚고 당신들 수발들 때 당신은 딴 여자랑 놀아놨어. 그게 당신이 말하는 10년의 의리야? 더 말 섞기 싫으니까 나가. 은채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어요. 밖에서 정우가 문을 두드리며 통곡했지만 은채는 노트북을 켜고 변호사의 메일을 확인했죠. 소장 제출 완료. 모든 것이 은채의 시나리오대로 조용히 하지만 치명적으로 완성되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정우는 결국 커다란 이민 가방 몇 개를 들고 집을 나섰어요. 현관 밖에는 영자와 미정이 초췌한 모습으로 정우를 기다리고 있었죠. 세 사람은 복도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싸우기 시작했어요. 이게 다 내가 바람을 피워서 그런 거 아냐? 너 때문에 우리 미정이 다 죽게 생겼다. 영자가 정우의 등짝을 때리며 울부짖었고 미정은 오빠가 무능해서 언니한테 무시당한 거잖아. 라며 소리를 질러댔죠. 은채는 거실 창문을 통해 그들이 택시에 올라타 멀어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어요.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10년의 갈증이 시원하게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무너진 건 너희들이야. 나는 단 한 걸음도 뒤로 물러나지 않았어. 은채는 거실의 커튼을 활짝 열어젖혔어요.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이 텅 빈 거실을 가득 채웠죠. 시댁이라는 족쇄와 남편이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진 공간은 이제 오로지 은채만의 것이 되었습니다. 은채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휴대폰 메모장을 열었어요. 마지막 줄에 완료라는 글자를 적고 저장 버튼을 눌렀죠.
10년 만에 맞이하는 진정한 자유. 은채의 입가에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아름다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서은채의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 사연을 정리하며 제가 느낀 가장 큰 충격은 가해자들이 휘두르는 무기가 다름 아닌 가족이라는 사람들이었다는 점이에요.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은채를 현금 인출기이자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겼던 그들에게 은채의 인내심은 배려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였던 거죠. 특히 신우이의 사업 자금을 위해 며느리의 집을 담보로 잡으려던 치밀한 계획은 선을 넘은 탐욕이 인간을 어디까지 추악하게 만드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결국 이 대본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나를 지키는 선은 내가 그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은채가 냉정하게 숫자로 상황을 파악하고 법적 조치를 취했을 때 난공불락 같던 시댁의 압박이 모래성처럼 무너진 것처럼요. 상대가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의 안전장치까지 내주어서는 안 돼요. 무례한 요구에 침묵하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방임일 뿐이죠. 이제야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신의 햇살 아래 선 은채의 새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진정한 복수는 그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당당하게 내 삶을 살아내는 것이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댓글로 마음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 사연도 재밌게 써볼게요.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